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듀랑고 조직문화와 라이브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와스튜디오 안미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다 보면 항상 말이 좀 빠르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할 얘기들은 대충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듀랑고 팀의 조직문화 그리고 라이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듀랑고 팀이 어떤 방법을 택했는가, 그래서 어떤 라이브 개발 프로세스를 쓰고 있고 그래서 효과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원래 게임 디자이너로 이제 카트라이더 모바일이나 이런 걸 만들면서 업계에 입문을 했고요. 지금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NDC 발표를 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조직문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것인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발표도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듀랑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시겠지만 공룡시대를 오프한 현대인들이 야생 환경에서 살아남는 그런 게임이고요. 작년 1월 출시해서 이제 어제였죠. 어제 30번째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2주 주기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라이브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서비스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브라질에 오픈을 해서 이제 스페인어 서비스도 추가돼서 이 다국어로 여러 국가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 흐름을 간단히 보시면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꽤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디자인이 되고 그다음에 서버 UX 아트를 하고 서버랑 UX가 나오면 클라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아트 작업이 돼야 이제 아이콘 작업을 할 수 있고 데이터가 나와야 이제 밸런스 작업을 하고 클라우드 붙여야 사운드가 붙을 수 있고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겠죠. 여러 직군들이. 그리고 이때 개발 마감을 하고 나서는 이제 QA 번역, 프로모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지하고 빌드 검수 넣고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PM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개발 PM, 뭐 사업 PM, 뭐 기술 PM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듀랑고 팀의 프로젝트 매니저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니저라는 말은 무언가를 관리한다는 말이잖아요. 저희가 무엇을 관리하느냐를 설명드리면 좀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를 관리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작업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전별로 2주마다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 버전에 무슨 작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하려는 후보가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어떤 작업을 실제로 할 거고 그리고 그 개발 과정에서는 어떤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완료가 됐고 개발 마감까지 다 완료가 돼야 패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관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협력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조직들 간의 정보 공유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텐데 그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지라라는 툴을 쓰고 있는데 이 툴에 뭐 스크럼 보드라든지 WBS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생성을 하고 수정하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뭐 게임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조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개발 과정에서도. 그래서 어떤 뭐 사람이나 팀에 굉장히 병목이 생길 수도 있고 일이 너무 많이 몰려서 혹은 조직 간에 직군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서포터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뭐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외주가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해결드리고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희 팀의 조직 문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좀 자유로운 편이라는 건데요. 이게 얼마 전에 실제로 그 저희 팀에 새로 오신 분이 실제로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조직이 탑다운이죠. 그래서 위에서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조직에서 오신 분이라서 이제 딱 들어오셔가지고 회사 저희 팀에 들어오셔서 아 이제 저 뭐 하면 될까요? 그리고 팀장님께 물어봤더니 팀장님이 뭐 하고 싶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면서 사실 좀 부담되는 걸 수도 있어요.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고민 없이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표현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은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 듣다가 이거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도 거기 막 붙어요. 그래서 난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 저것도 했으면 좋겠어. 하고 막 합심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좋은 게 무슨 눈덩이 굴리듯이 그런 식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 수치를 보여드리면 열심히 말하고 기록하고 듣고 하는데요. 저희가 슬랙이라는 지금도 많이 쓰시겠지만 슬랙이라는 그룹 채팅 툴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 빨간 선이 만 건이에요. 이게 이제 최근 30일 내 저희 메시지 개수인데
여기 보시면 하루에 10,000건 이상의 그 10,000문장 이상의 채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즉 이제 책으로 치면 책 한 것이 매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다쟁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모든 작업을 다 기록하는 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하는 작업들, 그리고 모든 논의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뭐 휴가를 쓴 사람들도 나중에 다 볼 수 있게, 그걸 따라잡을 수 있게 기록하는 게 원칙이라서, 이제 저희 지라라는 툴을 쓰는데 매달 한 1,000개씩 생겨요, 백로그가. 그리고 그걸 또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피곤하죠. 굉장히 많이 말하고 굉장히 듣고 하는 그런 문화고요. 그래서 좋게 보면 저희는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일을 겪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이디어 샘솟듯이 나오고, 그 덕분에 이제 저희 듀랑고 같은 좀 개성 있고 독특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문화가 된 것 같고요. 나쁘게 보자면 이제 좀 주방에 요리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튈지 예상을 좀 하기 힘들고, 또 이 정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읽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회의 한번 잡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라이브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 라이브 전이었으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제 라이브 서비스니까 2주 단위로 정해진 날짜에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때 딱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뒤에 더 많은 조직들이 협력해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운영팀, 뭐 사업팀, 또 이제 회의 법인들하고도 같이 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라이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들 대응을 해야 되고, 전보다는 좀 서비스 안정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하려면 미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언제쯤 뭐가 업데이트 될 거다. 그래서 그런 걸 맞추려면 좀 같이 이제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죠. 저희들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지금 자유롭고 막 통통 튀고 이런 문화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라이브 서비스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게 좀 상충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자유로우면서도 좀 안정성도 해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저희들, 그리고 특히 저희 PM들, 프로젝트 매니저들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일단 넘쳐나는 정보량, 그 정보량이 너무 많고 의사소통이 너무 힘들다. 너무 많아서, 말이 많아서. 지라라는 툴을 사용하게 됐어요. 이건 저희만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넥슨이 스튜디오 체제가 되면서 이제 전사적으로 좀 쓰게 됐고요. 이게 좋은 점은 이제 그 지라의 장점은 굉장히 필터링이 잘 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무리 뭐 수천 개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골라서 보는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저희 잘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안정성 문제는 이제 스크럼, 이것도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2주 단위로 다, 어차피 저희는 패치를 2주 단위로 하니까 거기에 맞추면 되긴 한데요. 스크럼 개발 주기로 끊어서 대응한다. 그래서 2주 내에는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개발합니다. 스크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크럼 뭐 에자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1일 회의 뭐 스크럼 보드 이런 게 대충 유명하죠. 근데 제가 주목했던 점은 그 제프 서더랜드가 이제 창시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스프린트였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그 셔틀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버스가 그렇잖아요. 버스는 정원이 있죠. 예를 들면 45명. 그래서 버스 정원이 다 차면 버스는 가야 돼요. 이 버스 가고 이제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주기마다 태울 수 있는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 때는 작업 시간과 사람의 제약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태울 거야. 그리고 이번에 못하면 다음 버스 기다려야 돼. 이게 이제 그 스크럼에서 스프린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라고 주목을 했고, 그걸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할 일 후보들은 이제 백로그라고 부르고요. 듀랑고 라이브도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 할 일 후보들, 스크럼에서는 백로그라고 부르는데 그걸 모으고 작업 검토를 하고, 다음 업데이트 뭐 할지 정하고 2주간 열심히 개발하고 QA하고 패치노트 작성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뭐 스크럼의 스프린트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지라도 그렇고 스프린트도 그렇고 저희가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시고 있고 그런 건데, 이제 굉장히 그걸 엄격하게 좀 기본적인 것들 잘 지키자,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 개발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구체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면 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예를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만우절 이벤트를 했는데요. 뭐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이제 스토리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만화를 그리시거든요. 마우스로. 굉장히 귀엽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거 보고, 이거 좀 게임에 넣었으면 좋겠다, 만우절에.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티징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우절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공룡들이 나올 거야. 해놓고 이렇게 나온 거죠. 물론 전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격력은 귀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할 일 후보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라라는 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라가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제목이 있고 여기 뭐 버전이 있고 뭐 레이블을 달 수도 있고 상태가 있고 여기 안 보이지만 담당자가 붙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라의 특징이 이런 속성들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버전으로 거른다든지 담당자로 거른다든지 이런 필터링이 잘 되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더 이제 잘 원하는 정보만 찾아서 쓰기 쉽고요. 할 일 후보는 어디서 나오냐? 주로 개발팀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요. 특히 디자인팀이 제일 말이 많아서 많이 나오는데 뭐 QA팀도 버그가 나오면 지라에 등록하고 운영팀들도 CS가 들어오거나 뭐 동양에서 뭐 이런 건의가 있었다 하는 것도 잘 수집해 주시고 사업팀도 주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다 쌌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검토를 하는데요. 검토는 뭐냐면 이제 의문점을 해소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우리 게임 구조에서 쉬운 건지 어려운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보내요. 일단 서버가 필요하면 서버 검토, 클라우드 검토, 하드 검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실제로 전투도 할 수 있냐? 어색하지 않을까? 이건 테스트 해보니까 해결이 됐고요.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작업일인데요. 견적을 받아야죠. 이 며칠 정도 걸린 일이냐? 막 이거 하나 하는데 1년 걸린다. 그러면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걸리는지 견적을 받고요. 그럼 좋은 점은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세요. 특히 중요한 점이 초기 단계에서 피드백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보통 이제 그 워터펄 방식으로 이제 디자인하고 뭐 서버하고 클라우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트하고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작업자들이 막판에 이걸 받아요. 그럼 이미 서버 작업 다 해놨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논처럼 보이지만 통보가 되는 거죠. 이미 다 결정돼 있고 너는 이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답정너 방식. 근데 이건 초기부터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더 좋은 피드백을 줘요. 아,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초반부터 반영이 되고 또 작업자 입장에서 내가 통보가 아니라 이걸 실제로 내가 이 게임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요청은 이제 지라 방식인데 지라도 이제 제목으로도 필터링이 가능해서요. 무슨 검토 뭐 이거는 저희 서버를 로직 작업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달면 이제 스크럼보드에 자동으로 등장하고요. 스크럼보드는 제가 실제로 쓰는 걸 가져오면 더 좋았을 텐데 스샷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일단 그냥 보드뷰의 모습이에요. 트렐로 같은 거 사용해 보셨으면 좀 친숙하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각 작업들이 다들 카드 하나씩 작업 하나고요. 그게 열들이 있어요. 이게 할 일, 뭐 진행 중, 완료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래서 그 할 일들은 이쪽에 쌓여요. 그래서 이것들을 진행 중으로 보내고 완료로 보내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그러면 검토를 하는 사람은 여기 할 일 목록이 자동으로 뜨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진행 중 완료로 보내고 그러면 요청을 한 사람은 아 내가 요청한 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이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서로 이제 이걸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업데이트 할 때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주마다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2주마다 일감일을 이제 개발 기간 조금 시작하기 좀 전에 하고요. 그럼 이제 아까 검토를 했었죠. 그럼 검토가 끝난 일들이 다음 업데이트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수정 버전에 뭐 이벤트 기능 추가, 운영팀, 사업팀 이런 식으로 잘 이게 정리를 해놔요. 저희 주차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쪽 정리를 해놨다가 이제 일감일 하고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오면 참 좋겠으나 너무 많으니까 리더들이랑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오고 이 회의 진행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일단 후보들을 간단히 훑어보고요. 우선순위가 뭐가 높냐 이걸 차례대로 봐요. 그리고 작업력 이번에 이 정도까지 정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이번에 정원만큼 태우고 이제 다음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민감한 부분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작업력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할 거냐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이제 게임 디자인팀 의견을 가장 중시하는 편이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장기적인 안목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제 운영팀이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사업팀이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기술적인 부분 얘기할 수도 있고 토론은 같이 할 수 있죠. 작업력은 저희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일단 작업력은 이제 그 대체 가능한 직군별로 구분을 해요. 예를 들면 아트에서도 뭐 원화도 있고 모델링도 있지만 이 둘은 서로 대체 가능하지 않잖아요. 대체 가능한 원화 내에서 원화가 3명이고 그러면 2주면 영업일은 10일이죠. 그래서 휴일을 빼고요. 그리고 버퍼를 둬요.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그럼 버퍼를 50% 정도 두고 이번엔 좀 덜 안정적이더라도 좀 많은 일을 태우고 싶다. 그럼 버퍼를 20% 정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곱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3명 곱하기 12 곱하기 80%면 24일. 이번에 견적을 다 받은 일감들이 쭉 있겠죠. 이번에 24일 정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정원을 정해놓고 일감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선정되지 못한 일들이 생길 거잖아요. 이번 버스를 못한 일들.
그러면 이 일들은 어떻게 되냐? 그럼 다음 버스로 가게 되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또 다음 버스엔 또 다른 새로운 후보들이 또 좋은 생각 계속 나니까 그거 또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일감끼리는 뭔가 무한 경쟁 시스템. 그래서 정말 살아남은 우선순위가 높은 것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너무 오래되면 이제 한 4번 정도 미뤄졌으면 사실상 우선순위가 좀 더 낮은 거 아닌가 하고 좀 지우진 않지만 어쨌든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정말 저희도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요. 아쉽게도 이제 시간과 인력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대충 저희가 세보니까 한 달에 한 1000개 정도 생성이 돼요. 보통 저희가 업데이트 한 번 할 때만 300개 정도를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업데이트 2번 하니까 600개 정도를 처리하는 거죠. 400개씩 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것만 해도 한 2000개쯤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어쌔신 크리드 발표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이제 게임이 끝나면 백로그가 한 10,000개쯤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한 1000명이 만든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희도 적지 않은 수의 백로그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회에 끝나면 이제 개발 시작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는 검토 완료했는데 이제 라이브 3.28 여기로 왔죠. 이쪽으로 저희 PM들이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다시 이 일감들을 옮겨놓고요.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작업이고 만우절 이벤트를 하고 싶어. 여기 실제로 뭐 클라우드 필요할 거, 서버도 필요할 거, UX, 뭐 아트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 작업들을 만들고 담당자를 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WBS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좀 우리 윈도우 탐색기 같은 것도 있지만 좀 큰 그림을 보고 싶을 때는 트리 구조로 보는 게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WBS라는 말이 어렵지만 사실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그냥 큰 일을 쪼갠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보는 게 저희는 편해서 큰 그림 보기에는 그걸 쓰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분류는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위에 버전이 있고 그 밑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는 뭐 이벤트다, 뭐 문제점 수정이다, 개선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버전 밑에 여러 개 있고 각 카테고리 밑에 작업들이 여러 개 있겠죠. 이번에 개선한 게 여러 가지 있고 문제점 수정이 여러 개 있고 그 밑에 이제 직군별로 부작업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서버, UX, 아트, 클라 이런 식으로 부작업들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담당자를 배정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그때 스크럼 보드에 자기 뜨겠죠. 그럼 자기 스크럼 보드에 있는 것만 자기가 할 일에 있는 것만 처리하면 돼요. 그 버전 내에서는 이미 작업량은 다 계산해 놨으니까 거기 있는 것들은 이번 버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의 일만 배정이 된다는 게 보장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2주간 열심히 개발합니다. 저희도 PM들도 스크럼 보드를 열심히 보고요. 그래서 개발 마감 전에 여기 있던 할 일에 있던 일들이 다 완료로 오면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체크하다가 이게 이때쯤 이만큼 돼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체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래서 개발이 다 끝나면 이제 QA를 하고 패치 노트를 작성하는데요. 이제 개발 뭐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개발이 끝나면 업데이트용 브랜치를 따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기시나 뭐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가지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용 브랜치에는 이제 안정화 시켜서 나가야 되니까 QA만 해요. 새로운 작업은 안 넣고. 그래서 QA하고 뭐 거기에 안정화된 그런 버그 수정들 작업들만 태우고요. 근데 그 동안에도 다음 버전 개발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분리돼 있으니까 여기로 이제 지금 다음 버전의 작업들은 여기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 그러면 QA는 이번 버전에 해야 될 게 뭐 30개쯤 있는데 이거 QA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지? 이것도 지라로 다 있으니까 저희 작업은 모든 게 다 지라로 있다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라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부작업까지 볼 필요는 없고 여기 작업들만 봐요. 작업들이 있으면 이제 작업의 담당자를 QA로 할당을 하고 그럼 버그 발견되면 그것도 지라로 등록을 하고요. 버그로 등록해서 처리를 하고 완료되면 이게 이 취소성이 완료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완료되면 작업을 완료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제 패치 노트를 작성하는데요. 그것들도 이제 여기에 모여 있어요. 물론 안 모여 있으면 부작업에서 가져와야 되지만 그래서 이 작업들을 쭉 보고 이걸 취합을 해요. 그래서 패치 노트를 작성을 하죠. 그럼 이제 대망의 업데이트입니다. QA가 완료되면 이제 서버는 저희가 배포할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는 앱스토어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검수를 보내야 되고요. 사업팀이 빌드를 받아서 검수를 보내고 그 사이 운영팀은 저희가 취합한 패치 노트를 기준으로 공지를 준비하고요. 약간 수정하세요. 그리고 검수가 통과되면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그 백로그에서부터 업데이트까지 이런 6가지 단계를 거쳐서 업데이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서 좋았냐 나빴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효과가 있었냐? 일단 관리 측면에서 되게 좋았어요.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 백로그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구두나 이런 걸로 관리가 안 되는 차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 백로그 2,000개쯤 들고 계시면 이제 엑셀이나 이런 거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관리층이 굉장히 좋았고요. 작업자는 이제 스크럼보드만 보면 이제 내가 이번에 뭐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떤 상황이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작업자도 좋았고, 관리자도 이제 WBS나 그 스크럼보드를 보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디까지 완료됐고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지라로 모든 정보를 다 모으니까 누락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번 버전 해야 되는데 깜빡이고 못했다. 막 30개점 들고 있으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까먹으면.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고, 변경점에서 누락이 많이 줄었어요. 변경점 누락 잘못하면 잠수 패치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보통 조직에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 구조가 복잡해지면 비효율성이 늘어나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구조도 복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일하는 속도는 오히려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생산성이 좋아진 거죠. 패치노트 양을 보면 딱 보이는데 점점 많아서 이제 지금 뭔가 대화 소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고 그런 부분은 어땠느냐 보면 여전히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여전히 저희는 수다쟁이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말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고, 다만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직이 이제 좀 커지고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를테면 초기에는 이제 밸런스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없었거든요. 지금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일을 전문가가 담당하고, 옛날에는 이제 라이브 전에는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트, 클라, 뭐 서버 기획자 다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그게 힘드니까 좀 구획이 많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프로세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많아져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민함을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이를테면 내가 이 일을 의뢰를 처음 해서 배포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이건 좀 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소 4주가 걸리게 돼 있거든요. 개발 기간이 2주고 릴리즈하고 서버 그 애플 검수 보내고 이거에 한 또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최소 4주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근데 좋은 생각 언제든 날 수 있잖아요. 업데이트 전날에도 내가 어젯밤에 생각해보니 이걸 이번 패치에 태우면 좋을 것 같아. 옛날에 그걸 좀 더 많이 허용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좀 더 엄격하게 그냥 다음 버스 타세요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하는 속도 자체는 좀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하는 속도, 생산성 자체는 좋아졌지만 이제 그런 리드 타임 좀 늘었으니까 좀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대신 안정성은 좋아졌으니까 그거 저희는 만족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좀 호불호가 좀 명확하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앞단에 특히 게임 디자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진 게 눈에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희망 고문을 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야근을 하다가 도저히 이번에 못할 것 같아. 그 막판에 이제 탈락이 됐는데 시작하기 전에 탈락이냐 선정이냐 이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아픔이 좀 있고요. 대신 이제 뒤에 있는 분들, 뭐 아트팀이라는 이런 분들은, 고생하시던 분들은 좀 관리를 받아서 내가 참 좋다, 좀 감사하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 5월에 처음 일감회를 시작했는데 1년 정도 했거든요. 지금도 잘 동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잠시 하고 이 스크럼이나 이런 게 도입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하다가 좀 잘 안 돼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저희는 1년 정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계속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욕심이 더 있죠.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저희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게임처럼 이제 개발 프로세스 자체도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바뀔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개발팀은 사업팀, 운영팀, QA팀이 다 사무실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슬랙이나 지라로 같이 일해야 되는데 이것들 점점 통합해가고 있고요. 또 이제 해외 서비스 하니까 해외 법인들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부터 그 트리플 A 대작 게임들 보면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오피스랑 영국 오피스랑 인도 오피스 같이 일한다. 이 사람들은 시차도 있을 텐데 어떻게 같이 일하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저희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라를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듀랑스 조직 문화는 이제 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소통 열심히 하는데, 라이브 서비스는 안정성이 필요하니까 그 문제를 겪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라를 쓰고 2주 단위의 개발 주기, 스크럼 방식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단계, 할 일 후보 모으고 검토하고 결정하고 개발하고 QA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했더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유관리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자평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다른 여러 게임들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 문화가 이런 거니까 또 직접적으로 그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좀 도움이 되는 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1분 남았는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직군이 사실 많이 없어서, 넥슨에도 이제 작년에서야 프로덕션 직군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하는 거냐, 이게 할 만한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그리고 저는 이제 수학을 원래 전공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문제 푸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진 않아요. 이제 조직의 문제를 풀고 있죠. 사람들이 제가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고충이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걸 자꾸 듣고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문제가 좀 나아졌다. 그런 게 느껴지면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다 대응해야 되고 또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내가 직접 코딩할 수도 없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저는 그래도 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혹시 계실지 모르는 프로젝트 매니저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께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